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강원 동해안에 호우와 풍랑특보를 비롯해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지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내일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60에서 80mm, 많은 곳에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해안가에는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영동 지역 200에서 400mm, 많은 곳은 600mm 이상입니다. 또 동해안에는 최대 순간풍속 시속 90에서 125km, 영서지방에는 70에서 110km의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한편 산림청은 오늘 오후 4시부로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 발령하고 위험 상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등이 태풍 북상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침수 우려 49곳 등 취약지역 213곳을 현장 점검하고 산불 피해지의 토사 유출에 대비해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경과 경찰 등도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인력 배치를 늘리고 24시간 비상대응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들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상습 침수 지역과 지하차도 등 위험 지역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설악산과 오대산, 태백산 등 도내 국립공원 탐방로와 야영장은 통제됩니다.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불이 꺼진 양양공항에 비행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오늘부터 양양 김포를 오가는 50인승 비행기 운항이 시작됐고 금요일부터는 청주행 비행기가 새롭게 취항할 예정입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짙은 회색빛 구름을 뚫고 온 화려한 색의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내려옵니다. 김포와 양양공항을 일주일에 5차례 왕복 운항하는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의 50인승 항공기입니다. 이곳 양양공항에 항공기 노선 운영이 다시 시작되는 건 지난 5월 플라이강원의 운항 중단 이후 82일 만입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 소식에 운항 첫날 비행기 탑승률은 김포 양양행 66%와 양양 김포행 44%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모처럼 비행기로 강원 동해안을 오갈 수 있어 좋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버스를 타고 가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 벌써 멀미가 심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4시간, 5시간 넘게 걸리던 게 비행기를 타면 1시간으로 단축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양양과 김포 공항을 오가는 이번 노선은 일단 10월 28일까지 임시로 운영됩니다. 항공사는 탑승률 추이 등을 보며 운항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양양공항에서 청주행 비행기 운항도 시작됩니다.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는 180인승 비행기로 매일 한 차례씩 양양, 청주, 왕복 노선을 운영합니다. 3주 정도 운행을 해보고 수요가 있으면 이거를 정기편으로 확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올 여름에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석 달간 손님이 뚝 끊겼던 양양공항의 입점 상인들은 새 노선이 오래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비행기 운항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 새로 희망을 가져봅니다. 계속 많은 비행기가 운항되어서 강원도 관광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노선 모두 임시 운항인 만큼 강원도는 양양공항에 새로 취항하는 항공사에 예산을 지급해 양양공항 정기 노선 운항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50인승의 경우는 이제 장려금으로서 이제 60만 원, 이제 에어로케이 같은 경우는 이제 180석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이제 120만 원. 또 한국공항공사도 11월 말까지 양양공항에 부정기 직항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에 왕복 1회당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해외에서 양양공항으로 전세기를 띄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원수에 따라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뚝 끊겼던 하늘길이 다시 열렸지만 정기 노선 운항은 언제쯤 재개될지 지역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천연기념물 217호로 지정된 산양은 멸종위기종으로 복원사업이 진행되면서 20년 동안 150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복원센터나 보호기관으로 돌아오는 산양도 적지 않다는데요.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언뜻 보면 양이나 염소처럼 생겼지만 회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3달도 안 된 새끼 사냥입니다.
새끼 사냥이 언덕에 앉아 있다가 어미 사냥을 따라가 젖을 먹습니다. 네, 사냥은 영역동물이라 한 장소에서만 배설을 하는데요. 이렇게 사냥동이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 백두대간 사냥 복원 사업과 함께 양구에서도 복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센터에서 사냥 70마리가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올해도 새끼 사냥 11마리가 태어났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양구의 50마리였던 사냥은 156마리로 늘었습니다. 발화율도 사냥이 있음으로써 많이 좋아져서 건강성의 이제 지표종이라고 할 수 있죠. 전국에 분포된 사냥 개체 수는 대략 1000마리. 이 가운데 강원도에만 800마리 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체 수를 유지하는 건 과제입니다.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그물망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정선의 한 옥수수 밭에서 그물에 걸린 사냥이 구조됐습니다. 눈을 크게 다쳐 닷새 만에 폐사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는 30마리가 넘는 사냥이 구조됐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연 폐사하기도 하지만 그물에 걸린 상태로 구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킴으로써 그 동물을 부양할 수 있는 산림 생태계 전체를 같이 지킬 수 있거든요.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위급한 지역들은 좀 보존을 할 필요가 많이 있거든요. 모니터링과 치료 등 전문 인력을 갖춘 곳은 강원도에 2곳입니다. 복원 사업 이후 사냥의 활동 반경은 넓어져 경기도와 서울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냥보호협회와 같은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와 센터는 그물망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체수 증식에서 더 나아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내년도 강원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2024학년도 공립 유초등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에서 123명을 선발한다고 사전 예고했습니다.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지난해 93명보다 18명 줄어 2년 연속 100명 이하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인 75명으로 예고됐고, 유치원은 지난해보다 13명 늘어난 29명, 특수학교는 3명 줄어든 19명입니다. 강원랜드가 오는 21일까지 임기 2년의 부사장 후보자를 다시 모집합니다. 강원랜드는 올 상반기 부사장 후보자 공모에서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했지만 정부 산하 직무 역량 평가에서 탈락함에 따라 재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사장 대상자는 폐광 지역 이해도와 정부 기관과의 유기적 업무 조정 능력, 복합 리조트 전문성과 경험을 갖춰야 하며 공공기관 운영 법률과 공직자 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강릉시가 철도와 버스뿐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도시명 항공교통, UAM 등 미래형 모빌리티를 동시에 연계하는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 5천만 원 등 5억 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복합 환승센터에 대한 수요 분석을 비롯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선 강릉선 KTX와 동해 북부선 철도 등 광역철도 확충으로 영동권 교통 중심지로 떠오른 강릉역 인근 20만여 제곱미터에 관광형과 거점형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역세권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됩니다. 태백 부영아파트에 입주가 예정되면서 가도교 문제로 인한 교통 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착공한 부영아파트 2개 단지 1226세대 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가 이번 주에 승인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태백시는 입주에 따른 교통대책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는 부영아파트 주변 가도교의 폭을 12m에서 21.5m로 높이는 3.2m로 확장하는 사업에 대해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부영 측은 아파트 입주 후 교통량 평가를 통해 논의하자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총 예산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일 삼척시의회에 제출된 삼척시의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보다 1,573억 원 늘어난 9,864억 원이며 기금 169억 원을 포함하면 살림살이 규모가 처음으로 1조 원대를 넘을 전망입니다. 세출 주요 투자 분야는 수소인프라 생태계 조성과
원전 해제 부지 개발 매입비 233억 원, 도계 역세권 도시재생 155억 원 등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